까부는 한동훈. 네, 너무 까불어요 요즘에. 어느 정도여야지 이게 지나치게 까부니까 말입니다. 자, 한동훈이가 그제 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서 국회에 들어갔을 때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정치 경험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그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것이다.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을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기성 정치인들은 과도하게 몸을 사린다. 나처럼 민주당 의원들 들이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고, 따라서 자기가 이제 당대표로 들어가면은 충분히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이야기가 이제 한동훈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그 고향이라는 소설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거 누가 썼느냐? 중국의 그 문학가이면서 사상가인 루쉰입니다. 노신. 루신이 한 말입니다. 이 저 소설 고향에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소설은 어떤 내용이냐? 1900년대 뭐 개화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중국 시골이 배경인데 변해버리는 현실과 또 변해버리는 사회에 대해서 나름 자신의 그 사색과 비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소설에 류씨는 말이죠. 이 소설의 주인공은 나예요. 1인칭 소설인 거죠. 내가 고향에 옛집이 팔립니다. 소유는 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살기는 딴 데 가서 살았던 내가 그 물건을 정리하고 고향 사람들과 이제 이별하려고 갑니다. 근데 20년 만에 가는 거예요. 오늘처럼 혹독한 추위를 뚫고 2천리길이나 되는 그런 고향을 찾아갔어요. 반가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나의 그 집에서 일했던 일꾼의 아들이면서 또 호형호재했던 룬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이제 만났는데 옛날의 룬투가 아니었어요. 순박하고 그리고 어떤 진심이 있었던 룬투가 아니었습니다. 옛날의 룬투가 아니었어요. 또 마을 사람들도 다 한마디로 때가 묻었습니다. 너무 실망한 거예요. 정이 많았던 룬투, 정은 다 사라지고 현실에 찌들고 도덕성은 상실된 아주 정말 세속의 욕망이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룬투였단 말이죠. 마을 사람들은 많이 또 달라졌고요. 룬투만 달라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실망과 함께 실망입니다 하면서 이제 고향을 미련 없이 떠난단 말이죠. 그 소설에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다. 그건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사실 땅 위에는 원래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 고향이라는 소설의 맥락하고 내가 권력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한동훈의 부푼 희망하고 도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소설과 한동훈의 말에 좀 맥락이 좀 읽혀지시나요? 어떠세요? 예, 그래요. 오늘 그 한겨레 권태호 논설위원 실장 칼럼이 아주 통렬합니다. 한동훈이가 그 말을 루신의 소설에 나오는 한 대목을 평소에 외우고 다녔을까? 아닐 겁니다. 오늘 내가 국회 나가면 기자들이 까맣게 내 앞에서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수락할 거냐 말 거냐, 정치 경험이 없다고들 이야기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볼 걸 알고 미리 준비한 멘트였을 겁니다. 준비한 멘트예요. 권태호 실장은 한동훈은 늘 준비된 모습이다. 그런데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그에 맞춰서 연기하는 배우 같다. 어차피 예상 질문은 뻔했다. 비대위원장, 윤석열 아바타 경험 부족, 김건희 이런 질문들이었을 텐데 일정을 취소하면서 준비한 답변을 마치 증문즉답처럼 연출했다.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다. 명품백은 공작이다. 나는 공공선을 이루기 위해서 일해왔다. 누군가에게 맹종하지 않는다. 여기에 양념처럼 루신의 소설 한 문장까지. 국회에서도 이런 모습 많이 봤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은 답변 대신에 의원님께서 그런 질문하시는 건 매우 이상합니다. 뭐 이러면서 질문한 의원을 공박하더니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의원의 과거 잘못까지 막 들먹이는 거예요. 수치까지 들먹이는 겁니다. 미리 숙지한 거죠. 나한테 질문 던질 저 의원, 법사위원, 저 친구 과거사를 이제 다 들춰보고 저 친구가 이제 나한테 이런 질문을 던진다 했을 때는 나는 이렇게 답변해야지. 미리 준비를 다 해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무부 장관의 통상은 뭡니까? 정치 신인이
자기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어그로를 끄는 겁니까?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물론 준비성이 좋은 건 좋아요. 그런데 어떤 준비성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란 얘기죠. 권태호 논설위원은 준비성 좋다는 건 도어 스태핑 중단이 보여주듯 얼렁뚱땅 윤석열 스타일과 비교하면 긍정적인 요소이긴 하다. 술 안 마시는 것도 큰 차별성이긴 하다. 아, 그래요. 윤석열과의 차별성이 있군요. 윤석열 아바타다 이런 비판이 좀 억울하겠어요. 나는 술을 안 먹는데. 왜 나하고 윤석열하고 싸잡아서 비난을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법도 해요. 예. 자, 그리고 한동훈의 진짜 큰 문제는 민주당 퇴치가 일상의 과업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장관을 하면 안 되고 그만두고 윤석열 찾아가가지고 사표 내면서 대통령님 제가 민주당 퇴치를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못 살 것 같습니다. 숨도 못 쉬겠습니다. 하면서 사표 내고 그리고 정계에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또 나름 셀럽이니까 뭐 유튜브 방송하면서 민주당을 날마다 씹든지. 근데 그 뭐예요?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날마다 이렇게 모욕을 주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제1야당 민주당을 향해서 멍청이라고 떠들어댑니다. 민주당 혐오가 그야말로 그 속에서 배어나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제 기자들이 김건희 명품백 물어보니까 민주당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기자들한테 시키고 다닙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꼭두각시란 얘기다. 기자로서 모욕감을 느꼈다. 권태호 실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민주당하고 선 그어라. 좋은 말 할 때.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었던 거죠. 정말 전형적인 자기중심주의적 사고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고 착각하는 하루아침에 뜬 아이돌 센터들이 종종 빠지는 병이다. 이렇게 또 질타를 합니다. 아, 시원합니다. 자, 그래서 그제 있었던 법사위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거취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니 물어볼만 하지. 지금 언론의 관심사이자 뭐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그랬더니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야, 너희들은 그냥 깔아뭉개버리면 되는 그런 쓰레기들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요청하면서 여기 앉아있는 민주당 의원 한 20명 돈 받았다. 그래 놓고는 지금 이 표결에 참여한다라면서 모욕을 줘요. 체포동의안 가결시켜달라고 뭐 무릎 꿇고 빌지는 못하더라도 도와달라 이러면서 호소를 해야 될 마당에 나와가지고 그 기회마저 민주당을 짓밟는 그런 발언의 기회로 삼는 것이죠. 한동훈이가. 이미 진작에 장관 임명장 받은 단계부터 이미 한동훈은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죠. 이따가 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야당 의원의 면책 특권을 보란듯 뭉개면서 손해배상 소송도 냈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 김의겸 의원을 상대로 해서 이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권태호 논설위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나대는 한동훈, 그렇게 주목받는 한동훈, 1년 동안 뭐 했냐? 장관으로서. 너의 그 장관으로서의 효능감을 한번 밝혀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법무부의 주요한 그런 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검증 아니겠습니까? 각종 장차관들, 청와대 뭐 수석 비서들 인사검증 잘했나요? 아니죠. 참혹하죠. 와, 교도소 갈 사람을 그냥 괜찮다고 이렇게 국회에 청문해달라고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그것도 일종의 국회를 엿먹이려고 보낸 건가? 아니 그 엿먹이려고 보낸 거라고 하기에는 자기가 입는 내상도 큰데 검증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이걸 보내? 이런 비난을 들을 텐데. 자, 하여튼 한동훈이가 그렇게 해서 인사검증이 엉망진창이 되면은 두 가지로 답합니다. 몰랐다. 알았지만 판단은 대통령실이 했다. 무능 아니면 무책임인 거죠. 자,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 관련 송사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690억 배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지연이자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뭐 변호사 비용 다 포함하면은 1,300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 법무부가 이걸 왜 책임지느냐? 이제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 한마디로 얘기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민연금공단이 괜찮아. 해도 돼. 이랬던 거 아닙니까? 삼성의 이익을 실현해주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벌어진 일 때문에 손해를 보면은 기업이, 외국 기업이, 그러면은 손해배상을 그 나라 정부를 상대로 할 수 있어요. 한미 FTA에 따르면. 이게 바로 독소조항, ISDS라는 거 아니겠어요? 투자자 국가 간 배상. 이게 단단히 걸린 거지. 1,300억을 물어주게 생겼어.
한동훈의 법무부가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그때 법무부의 얘기는 뭡니까? 엘리엇의 청구 배상 금액 중 7%만 인용돼서 93% 승소했다. 야, 93% 승소?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은 1,300억 물게 생겼는데 그걸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면이 안 서지 않니? 와,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신 승리를 이렇게 시전하는 거죠. 그리고 8월에는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2022년 미국 출장비 내역 정보 공개 청구 요청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앞서서 야당이 먼저 요구했죠. 출장비를 공개해달라고. 공개하겠다. 대신에 전 정부의 출장비 내역도 공개해서 누가 제대로 썼는지 비교하자. 여기서 전 정부는 또 왜 들먹입니까? 전 정부에서 너 잘 나갔잖아. 너도 전 정부 인사야. 어? 자, 그 사이 또 그리고 최근에 이거는 뭐 그냥 일부러 져주려고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일부러 져주려고 해도 이게 나라 돈이 나가는 건데, 윤석열이가 얼마 전에 검찰총장일 때 냈던 징계처분 취소 소송 2심, 1심은 이겼는데 2심 한동훈이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서 벌어진 2심인데 2심에선 졌습니다. 이건 뭐 일부러 져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걸 승소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동훈아. 그지? 응? 네가 일부러 져준 거지. 이게 한번 이겨봐 좀. 이길 재판에서 좀 한번 이겨봐. 아이고 정말 참. 그리고 이것뿐입니까? 정말 역점을 두었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했던 이재명 대표 구속 체포동의안. 그때는 이제 수박들 낙엽들 때문에 이제 통과가 됐지만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 가가지고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장이 기각됐어요. 영장 기각이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 또 이렇게 변명을 했는데 2월에 한동훈이가 했던 말이 있잖아요. 법원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법원이 기각을 했는데 동훈아, 좀 나중에 이 말이 나에게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야말로 구람한 현란해지고 있는 한동훈인 것이죠. 자, 김건희 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면서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한 것과 수사 내용 브리핑 조항을 이제 문제 삼았는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김건희 특검법. 이게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에 대한 특검하고 뭔 차이가 있죠? 야당이 그때 특검을 추천했어요. 그리고 수사 내용 브리핑 이규철 특검보 윤석열 인맥 아니야. 날마다 나와서 이제 브리핑을 했단 말이지.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고? 그런 게 어딨니? 이게 니들이 말하는 내로남불 아니야? 아니, 지금 아직 국회에 의결 거치지도 않은 법안인데 그거를 미리 악법이라고 국무위원이 운운하고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또 김건희 명품백 금품 수수 의혹 역시 몰카 공작이라고 규정해서 이거는 뭐 수사는 수사기관에다가 야, 이거 저 몰카 공작으로 몰아. 이게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거 아니에요?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말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아니, 근데 난 지금 민주당이 더 이상해요. 이 정도쯤 됐으면 한동훈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아니 액션만이라도 탄핵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6월에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이제 돈 받았다고 그 얘기 들을 때부터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내가 한동훈보다 더 인격적이다. 그런 말에 내가 뭐 분노하거나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줘서 도대체 민주당이 얻은 정치적 실익이 뭐가 있습니까? 자, 그동안 한동훈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관직을 이용해서 정치를 해왔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거 공직자, 국무위원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법은 입법부가 만들고 법에 대한 해석은 사법부가 하고 그리고 있는 법의 그 집행은 행정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가 계속해서 정치적 발언을 하고 국회에 가지고 야당 의원들 들이받고 그게 이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하려고 쌓아온 스펙입니까 이게? 아, 진일학님 네, 5만 원 감사드리고 노르웨이님 2만 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 세금으로 자기 정치를 한 겁니다. 자, 한동훈 오늘이라도 당장 사표를 내. 어? 너무 좀 미안하지 않니? 이 정치하면서 국민들이 그 어려운 와중에도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고 다니는 거. 너 우습지 국민이. 야당이 우스운데 국민이 안 우습겠니? 그렇잖아. 자, 이런 오만한 한동훈의 태도가 윤석열 정권의 여당인 국민의힘에게 부담이 되진 않았습니까? 리스크가 되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한동훈을 지금 국힘의 소방수로 쓴다고요? 불지른 놈을 소방수로 쓴다고요? 아유, 정말 대가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한동훈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자기 정치하지 마. 자기 정치할 것 같으면 오늘이라도 사표 내. 네가 사람이라면 국민께 사과를 해야겠지. 그런 사과를 할 인격을 가졌다고 보진 않으니까 그냥
그건 기대하지 않을게. 자, 하여간 한동훈 나중에 윤석열이 몰락하면 너도 같이 직권남용죄로 엮일 줄 알아라. 윤석열 집단이 그동안 과거 그 박영수 특검 때부터 약방의 감초처럼 적폐청산 수사한다면서 심심하면 그냥 직권남용죄를 적용했는데 너야말로 직권남용죄야. 그렇잖아.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나. 죄 없는 사람을 그냥 마구잡이로 엮질 않나. 직권남용죄. 예, 직권남용죄로 앞으로 법적 대응을 할 날이 올 거야. 아마 법적 대응. 그러니까 피의자로 피고로 대응할 날이 올 거라고. 나는 직권남용 안 했어요. 이 논리 개발할 날이 올 거야.